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CAD 도면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3D 도면을 임의로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면은 실제 도면이 아니고 예시 도면입니다. 자, 한가운데 3D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면서 초보 설계사들은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도면을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업 설계사들도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3D 도면은 가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D 도면은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네 군데가 있죠. 이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밀링의 엔드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회피를 하죠.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해서 곡선으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직각 부분의 외부에 도표를 뚫어줍니다. 이렇게 도표를 뚫어주면 엔드밀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네 군데의 모서리에 그런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는 가공이 어렵습니다. 또 있죠. 내부에서 가운데 이 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닥이 보입니다. 이 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가공을 할 때 깊이를 줬다는 얘기죠. 이 정도 두께가 있을 때 전체를 다 구멍을 내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아랫부분에 살이 남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공하려면 엔드밀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있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엔드밀이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가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위쪽에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 그냥 꽉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기서 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장홀이 길게 파져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공구가 바깥쪽에 있는 이 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D로 도면을 그릴 때면 이런 가공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공을 할 때는 선반이든 밀링이든 반드시 가공 공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엔드밀이든 뭐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구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공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공성을 생각하면서 3D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내부를 설계할 때 그냥 편안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사각형 형태에서 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3D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 면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 면을 자르게 됩니다. 잘라서 보게 되죠. 이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네모난 곳에 이런 형태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원도 그리고 슬로트도 그리고 해서 완성을 시키겠죠. 설계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설계가 끝나고 보게 되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상태에서 작업한 것과 실제로는 틀리죠. 스케치에서는 속을 보면서 설계사가 설계할 수 있지만 스케치가 끝난 후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입체 상태에서 해당하는 홀이 뚫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스케치해서 작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설계사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성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 조립이 될까요? 조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조립이 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조립은 손으로 하지만 실제로 조립 공구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렌치와 스패너가 있습니다. 렌치와 스패너는 볼트를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품을 집어넣고 조립을 하려고 하면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조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조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속에 공구를 집어넣고 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공간이 안 된다면 가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렌치라든가 스패너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사들은 단순하게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공도 생각하시고 조립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공품이 완성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조립할 수 있고 기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립사가 느끼는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3D 설계 도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이 다 그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설계사는 이렇게 도면을 배포했습니다. 배포할 때 물론 2D도 그립니다. 도면을 그려놓고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다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3D 도면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3D로 표현을 할 때 조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3D를 등각뷰로, 아이소뷰라고 그러죠. 등각뷰로 표시해서 보통 A3 용지에 크게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2D 도면을 보면서 물론 3D 도면을 보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은 단품 한 개의 부품을 표시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게 조립도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틀려집니다.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 상으로 그려진 것만 가지고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은선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3의 입체, 즉 등각뷰로, 아이소뷰라고도 하죠. 등각뷰로 출력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의 그림만 배포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그 도면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품도 뒤집어 보니까 이곳에 홀이 하나 있고 이곳에 또 길게 홈이 파여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다 있지만 조립사들은 그 도면을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3D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조립사들도 당연히 다 이해하고 알아서 조립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사들은 도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면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씁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뒷면도 3D로 같이 출력을 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배포 방식은 조립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설계사들은 3D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그리면서 반드시 가공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가공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가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구가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쉽게 조립할 수 있을까? 조립하는 데 뷰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조립용 공구 있죠? 렌치라든가 스패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서 볼트를 조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립사들이 내 도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준 아이소 뷰를 통해서 부품이라든가 조립도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조립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면에는 제가 일부러 은선을 표시해 봤는데요. 은선을 표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은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립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은선이라도 표시되어 있으면 뒤쪽에 뭐가 있네? 라는 게 보이죠? 뒤쪽에 뭐가 있네? 그런데 표시된 게 없네? 아, 이쪽에도 뭐가 있네? 이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 뚫린 건가 아닌 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는 또 뭐지?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조립사가 설계사한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D 도면으로 그린 것이 문제없이 가공이 되고 문제없이 조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3D 도면은 가공과 조립을 할 때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